유명한 사건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1380회 악마의 거래 사건 브로커 성회장 스캔들. 사실 깊게 찾아보지 않으면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알이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에 준비했어요. 그 알이 어떻게 정리해주나 한번 보자고.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문어 숙회 얘기로. 수많은 사람의 발길을 이끌기도 한다. 어떤 소문이. 예를 들면 뭐 계절 맛집이라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문어 숙회. 돼지 새끼 족발, 약간 물컹물컹한 거 족발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뭐 반찬 같은 것도 맛있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맛집이야. 이 사람들이요 그때 모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있는데 여기 단골 손님 관리에 능한 인물이 있었대. 광주광역시의 한 계절 맛집을 운영하던 여사장이야. 서글서글한 성격에 부침성으로 단골 손님을 많이 만들었어. 근데 지금 문을 닫은 지가 1년이 넘었대요. 뛰어난 음식 맛 외에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또 있대요. 주민들 말로는. 이 사람들이요 그때 모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테이블 몇 개 안 되는데 딱 정장 입고 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뭐 가서 술 먹는 분위기가 안 됐죠. 인적 드문 허름한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네 사람들이 왔던 곳인데 언젠가부터 낯선 사람들이 장악하는 거야. 때로 와가지고. 심지어 막 정장 입고 있어. 2020년쯤에. 좀 괜찮은 사람이 왕래했었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야 될까? 자, 뜻밖의 사람들도 왔다 갑니다.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맛집에 단체로 와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 검찰, 국회의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야. 낡은 맛집 단골로 데려온 게 지역에서 회장님으로 불린 남자 성회장이란 사람. 날마다 왔대요. 꽤 권력자들을 여기로 부르는데 그 관리를 한 게 여사장인 거죠. 성완종의 지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마담 뚜 같은 역할인가? 자, 이 사람이 성회장. 아, 여친이야. 애인이었던 여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일같이 아지트 삼아 지역 공직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 근데 느낌상 이 여자친구가 사장님이 매출을 올리려고 성회장의 인맥들을 여기로 초대해서 장사한 건 아닌 것 같다. 인근 주민, 경찰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단골로 가게에 왔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부남이고 그런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차도 뭐 검은 승용차 뭐 세단 타고 다녔다고. 지역 기자, 무슨 주점에서요 자동차 고급 승용차에 돈을 넣어놨다는 거죠. 트렁크에다가. 건설회사 운영하고 골프도 자주 치러 가고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요. 성회장은. 성회장 진 경찰 검찰 뭐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진짜 큰 브로커죠. 자, 그러니까 이 문어숙회 맛있는 그 계절 맛집은 이런 인사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고 비리들이 일어나는 어떤 모임의 장이었던 거야.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완종 주머니에서 나온 그 리스트 명단이었던 거고. 줄 타는 사람들도 있고 경찰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요. 최고위층으로 불리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적어도 지방청장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서 꽤 유명인이었습니다. 자, 그 동네 경찰 얘기 들어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도 게을리 하는데 승진하면 소문이 뭐 성회장한테 얼마 줬다고 하더라. 그래요. 대가성으로 돈 주고 성회장이 좋은 자리에 꽂아준 게 아니냐. 딸랑딸랑도 하고 기회만 된다면 같이 밥자리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난 왜 그걸 못했을까? 적어도 이 사람이 한 3번, 2-3번 정도는 만나야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좀 들어준대요.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만한 그런 류의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성 회장 나름대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성 회장이 지방경찰청장과도 가까운 사이라 그에게 잘 보이면 쉽게 승진할 수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럴수록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문어숙회집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넓게 형성돼 있어. 인맥이. 재력도 있고 승진 인사를 좌우한다는 성 회장의 솜씨도 좋아요. 이 꽂아주는 실력이 뛰어나. 이 사람의 정체는 브로커였어. 청탁 브로커.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고 거론된 건 1990년대 중반입니다.
구시청 사거리에 낙원이라는 유흥주점이 있었나봐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서 드럼도 좀 치는 것 같고 건반도 조금 했다. 유흥술집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노래하면 반주 주는 거죠. 그때는 노래방 이런 개념이 없어서 완전 라이브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술 먹는 노래방의 좀 더 확장된 버전. 예상과 달리 그의 전 직업은 밴드마스터, 유흥주점의 악기 연주자다. 취기 오른 손님들의 박자를 맞춰주고 고약한 손님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던 그는 어떻게 30년 뒤 힘있는 브로커가 돼서 경찰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냐. 성 회장에 성공시킨 인사 청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경이 너무 없어요. 유흥주점에서 악기 하던 사람이잖아. 뭔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뭐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만 뭔가가 있네, 이 사람에게. 제가 피해를 본 대상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우리 조직이 어딘데 어떻게 돈을 준다냐 그랬는데 그분이 운명하셨길래 아, 이건 실체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23년 11월 16일 오전 10시쯤 2021년에 전남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치안감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성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래야 될 만한 엄청난 뭐가 있다는 거야. 자기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잖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명하신 거지.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경찰 2명 구속영장 청구되고 있대. 다수가 성 회장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 인사까지 언급이 됐고 사건 브로커라고 불리는 성 회장은 경찰의 인사권뿐 아니라 검경의 수사 과정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성 회장의 돈과 인맥을 통해 가능했다는 악마의 거래가 뭐냐?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컸어? 근본 없는 사람이 승진을 좌지우지했다는 건데 난 이해가 안 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고요. 자, 봅시다. 밴드 마스터였던 성 회장이 어떻게 소문난 청탁 맛집의 주인이 됐나? 그는 술자리와 골프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과 잦은 모임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인맥을 넓혔습니다. 주변에서 성 회장으로 불렸다는 그가 그간 모아놓은 공직자들의 명함만 해도 180장이나 됩니다. 이 인맥을 이용해 경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성 회장,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그 최민식 같은 거죠. 이게 10억짜리 전화번호보다 약간 그런 캐릭터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비밀이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처음 마주하게 된 천문학적인 숫자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인데 이게 얼마야? 비트코인이 10,000개가 있어요. $10,000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100억이 맞나요? 지금 가치가? 13조나 돼요? 아, 뭘 존나 많아, 하여튼 간에 자금이. 그전에는 코인이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코인 사기 피해자가 나오네, 여기서. 코인 사기도 쳤나? 그 자금으로 뭐 정치인들 매수하고 그랬던 거야? 비트코인이 10,000개가 담보다 그때 당시로 비트코인이 1,200만 원이었어요, 한 개에. 근데 10,000개면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원의 담보가 이렇게 있으니 변호사 공증도 없이. 맞잖아요, 블록체인.com. 네.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도 맞고요. 뭐야, 이거 뭐 전청조 비슷한 그런 거야? 엔비디아 대주주 이런 거 그 조작해서 만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암호화폐 위탁 보관 증서. 이걸 담보로 뭘 했나봐? 나는 코인의 신이다. 차트의 신이다. 코인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탁성준한테 총 들어간 코인 자금이 23억 8천만 원이에요. 갑자기 코인 얘기로 나와요. 성 회장 얘기 쏙 들어가고. 비트코인 10,000개를 담보로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탁실한 사람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유명한 코인을 소개하고 투자를 받는 방법. 뭐 요즘도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오킹, 최승정 이런 사람들이 했던 락업 걸어버려서 이제 돈 못 빼는, 그렇게 만드는 건가? 갖고 있으면 개당 1,000원까지 간다. 근데 갈수록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런 데다가 제로로 된 거지.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없어진 거야. 일단 탁시라는 사람이 코인 사기를 칩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총 3개의 코인 소개해서 투자 유도했고 속인 거죠. 2억 2,300. 근데 투자자들이 더 있어요. 당한 사람들이 390억 가까이 될 거다. 피해액이. 3건 다 그런 케이스예요. 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건 언제 조만간 상장할 거야. 지금 상장을 위해 심사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상장에 관련된 거짓말, 내부자 정보인 것처럼 이걸 통해 수익을 높여 올릴 수 있다 라는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신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남자 확인해보니까 이 새끼 사기꾼입니다. 청조야. 강도상에도 있어요. 3년 6개월 복역한 적 있는 전과 6범. 지갑 주소만 알면 누구나 타인의 코인 개수와 거래 내역 등이 확인 가능한 공개형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긴데, 자, 탁시란 새끼의 지갑 주소로 들어가서 이 새끼 얼마 있나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누군가로부터 10,000코인을 받았어요. 그 영상이 탁시의 지갑이 맞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0월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든요. 감옥에 있었을 때 이분은 이미 10,000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쳐놓고 감옥에 들어간 건지,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이 사람 걸로 사기를 쳤는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 자, 피해자가 친구랑 통화를 하시네요. 아유, 나 좀 심각한데 나 지금 죽으려고 하거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냐? 탁성준 때문에 죽는 거 억울하지 않냐? 그런 새끼 때문에 죽는 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 그럼? 나 지금 소주를 2-3병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아, 그리고 며칠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네.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사기관에서 지금 구속수사도 안 하고 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인 법안이 마땅치가 아직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코인 사기 치는 애들이 인터넷 방송계에 기웃거리는 거야. 쉽게 투자자들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스트리머들 포섭해가지고 시청자들, 구독자들 유인하면 되거든. 교도소 출소해서 코인 사기, AI 시세 조종 사기, 코인 사기, 코인 사기. 사기꾼이네. 투자 피해자 송 씨는 그 이유가 한 장의 사진에 있다고 합니다. 성 회장과 K 치안감은 왜 사진을 같이 찍었을까요? 이 사진을 그리고 왜 코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내줬을까요, 이게? 봐봐. 한 회장이 자꾸 협박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송관희 이사님도 걱정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 회장이 갑자기 연관이 됐어요, 이 코인 사기랑. 탁시라는 이 사기꾼이 성 회장의 어떤 그런 건가 봐. 라인인가 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길 것 같아요? 경찰 수사와 언론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대, 탁시는. 왜? 우리 성 회장님이 계시니까 이건가 봐. 언론도 우리가 더 빠르다. 자, 그리고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경찰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청 경감, 그 K 경감인가 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됐고.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경찰 검찰한테 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자기들 힘이 그렇게 된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대구도 남아요.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경찰 간부 중 A 경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있었는데 성 회장에게 600만 원 돈을 받고 탁시의 사건 수사를 축소해준 혐의를 받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야, 아니 웃긴 게 고작 600이에요. 6천도 아니고 경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도 누구에게 무슨 대가를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때 600 받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합니다. 이 사람들. 왜 하는지 알아요? 이 600이 단순히 오늘 한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수십 번 하는 거야. 수십 번. 이게 일인 거야. 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쩌다 생긴 이벤트가 아닌 거야. 당시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담당자도 없고요. 팀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한데 답변할 사람이 서장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전화를 해보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알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가지 누명 써가지고 억울한데요. 이 씨발 카라큘라랑 똑같은 소리 하네. 쯔양한테 편지 보내서 억울하다.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다음에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다음에 말씀하시죠. 야! 지금 말해 억울하면 다음에 왜 말해 억울한데 뭐지? 그 600만 원이 언론에 제시되어 있고요.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요. 아니, 언제 억울한 거 풀 거야? 이런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뉴스도 탔고 수사기밀 흘렸어. 검찰 수사관 구속됩니다. 번번이 불구속 수사를 받던 탁 씨는 성 회장이 사건 브로커라며 폭로한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됩니다. 성 회장 관련 제보 중에 그알 제작진에게 소포가 하나 옵니다. 이렇게 예고 방송했으니까 제보 받고 싶다고. 외장하던데 255통의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요. 두 남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어르신을 예.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오늘 가서 얘기하려니까 이따가. 광사는 내가 전화해보려고 하니까. 아우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20-30분을 통화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르신이래요. 성 회장은 왕이야 대화 자체로 보면. 그 다음에 탁성준은 완전히 신하예요. 거의 지시 형태예요. 예 어르신. 우리가 완전히 무죄로 가잖아. 그러니까 서울선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벌금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내가 싹 보내주라고 해서 기록을 검토를 할 거야. 탁씨 동생이 오네요. 성 회장이랑 저희 형입니다. 형하고 성 회장하고 통화한 거예요. 성 회장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성 회장이 내가 경찰 아는데 검찰 아는데 마는데 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돈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럼 이 새끼는 성 회장이랑 어쩌다 알게 된 거지? 2020년 초에 이 새끼가 코인 사기를 쳤잖아. 그러면서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동생, 이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거래. 아 그래서 알게 됐구나. 자 둘이 통화 녹음입니다. 저놈들이 영장을 못 칠 거요. 칠 수가 없어 이게. 무조건 너는 세게 나가. 응?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 인간 성 회장이 다 해결하니까. 그건 A 경장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가서 받아봐. 내가 조사는 일단 그럼 잘 받아보자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잘해줄 거요. 응? 그 경정이 그렇게 알고 있구먼. 광사는 얘기해놨는데 뭐라 하더냐? 아닙니다. 뭐 특별히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A 경정을 시켜놨어. 넌 이제까지 나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하고 나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냐? 그 대비도 하고 있다고 내가. 성 회장에게 600 받고 탁씨 사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A 경정. 탁씨 경찰 출석 날짜가 한참 연기되는 것도 A 경정의 도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C8 억울한데 나중에 얘기하자는 게 뭐야? 9월 14일 10시 40분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니까 좀 넉넉하게 한두 달 줘. 그 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을 줬던 것 같아요. 수사 편의를 받은 거구나. 코인 사기 수사 받으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것 같아요. 자, 통화 내용이 존나 많아. 마치 카라큘라와 구제역 같아. 금융수사대도 지금 수사 착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제 어느 개의 팀장이고요.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자, 이 경감인데 제가 지금 병원 진료 중이라서요.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 새끼도 지금 드릴 말씀이 없어. 부실 수사 축소 청탁은 없었대. 근데 탁씨의 동생 뭐라 하냐? 코인 사건은 어쨌든 좋은 결과 나왔고 구속도 안 되고 조사받고 합의도 안 했는데 불구속 송치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든든한 백이 돼주겠구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뭐 성 회장에게 부탁하면 다 돼. 그러면은 탁씨 이 새끼는 성 회장에게 뭘 줘? 일반 사람이 경찰하고 전화하는데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충성하고 전화받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뭔가 믿을만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줬죠. 그러니까 형이
이거 목돈 갖다 줘도 되겠는데? 일하면서 이런 사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성 회장도 돈을 받는 거야? 너 지금 얼마 돈 준비할 수 있냐 당장? 3천 정도 가능합니다. 준비해. 오늘 필요해요? 오늘 필요하면 좋지. 5만원권으로 하고. 성 회장도 이 탁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성 회장은 그 돈으로 뭐 여기저기 매수하고 그러면서 자기 좀 인지도 높이고 카르텔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건가? 탁 씨는 애초에 그러면 이제 성 회장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코인 사기로 모은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오늘은 7억만 하시죠. 야, 자금 운용이 엄청난데요? 현찰을 7억씩? 성 회장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만 취급했다. 그의 요구는 불시에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탁 씨는 착실히 요구에 응해줬고 취재 초반 취재진이 갔던 성 회장의 아지트 주점에서도 그 이제 문어 숙회 맛집 돈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 그때 1억 숙회집에서 검찰 공무원한테 로비해야 된다면서 탁 씨에게 1억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슨 레포츠 클럽, 일식집 이런 데서 탁 씨가 또 5억을 줬고 골프 클럽 알죠? 거기서 돈을 좀 갖고 갔어요. 그때 그 강남에서 구석 안 돼가지고 잘 돼서 추가적으로 5억을 더 가져갔는데 그때 내가 가방 하나 갖고 왔다고요, 캐리어를. 사건 자체를 바꾸거나 무마하던가 뭐 그런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의 직업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요즘에 못한다. 근데 좀 놀랍다. 경찰, 검찰이 심지어. 공소장을 보면은 성 회장이 탁 이 새끼한테 1년 7개월 동안 받은 돈이 18억 5,400이래요. 코인 사기 금액이겠죠. 자, 여기 변호사입니다. 2022년, 2021년 비교적 최근에 와 요즘도 프로콜 써가지고 수사관한테 돈이 먹혀. 저조차도 이게 2020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격적인 일이다. 그게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 그거 갖다가 자기 것인 양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브로커들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몇십억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 게요. 그런 조직하고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게 이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뭘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또 통화합니다. 어르신, 그 강동우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렸대요. 너는 행운이 있는 놈인 것 같아. 나 때문에 죽었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또 여론을 만들고 있답니다. 의미 없는 짓이요. 자, 여기에 유튜버. 과거에 우리가 보던 서민들은 어찌 보면 상관도 없어 보일 수 있는 비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자체에도 계속해서 검은 돈이 뻗쳐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거든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출소한 탁씨가 3년 동안 저지른 코인 사기 사건들 요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탁씨는 2020년 1월부터 성 회장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기 시작했다. 탁씨 이 새끼도 어차피 성 회장에게 사기친 돈 좀 주면은 나 사기친 거 이제 죄 풀려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보다. 돈을 주면서 이제 받게 되는 대가가 뭐냐? 압수수색 날짜를 미리 알 수 있어. 출석 조사 날짜가 연기될 수 있어. 그리고 수사관에게 뭐 물어볼지를 미리 알 수 있어.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어. 무혐의 나올 수 있게. 근데 어르신 이건 누굽니까? 광주청장 치안감 K 그 사람 나오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우요 아우. 예,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배가 나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 생각이에요. 경찰이 배 나왔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이 직함상 위치상 현장에 나가서 뛰지는 않겠죠. 도둑 잡으려고 범인 잡으려고. 근데 경찰이 배가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늘어졌다는 얘기야. 생활이 무너졌고 경찰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술배하거든 술배 이거. 룸사롱 가가지고 미정이 끼고 막 찰랑찰랑 이런 거 부르고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막 이지랄 하면서 오빠 오늘 2차 갈 거야? 이런 생활 한 새끼의 배예요 이거는. 경찰이 그러면은 안 된다고 봐. 여기가 내 아우. 양 할아버지 아우라 그래. K 치안감은 나한테 지금 계속 얘기했어. 형님 뭔 일입니까? 성 회장의 자랑스러운 인맥인데 2021년부터 1년간 광주청장으로 지낸 적이 있는 현직 경찰입니다.
공교롭게도 성혜정으로부터 경감 승진자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 SBS에서 왔는데요. 학교장님 좀 만나뵈려고요. K 치안감이 또 중앙경찰 학교장을 맡고 있기도 해요. 학교장님께서 지금 면담을 안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치안감님 되시죠?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성 회장한테 혹시 승진 청탁 받으셨나요? 어떤 경위로 사진 찍으셨던 거예요? 말 못하지 뭐. 이틀 뒤 검경 브로커 연루 의혹 중앙경찰 학교장 직위 해제. 와, 이것도 좀 압박 넣어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야 너 그만둬라 우린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렇게 빠르게 이게 되나? K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P 경감도 2021년에 1,000만 원을 성 회장에게 줬다가 승진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뽀록 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사철 되면 성 회장이 자랑하듯이 저한테 휴대전화를 보여줘요. 충성하면서 경찰들이 막 회장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또 진급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낸다. 실체가 이 정도면 뭐 분명히 보이네요. 경찰들 사이에서도 성완종에게 돈 줘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성 회장이가 좀 잘한다 하더라. 한번 만나봐라. 브로커를 잘한다는 뜻이잖아. 피경감은 성 회장을 전혀 몰랐는데 소개를 했을 수가 있죠. 김경정이가. 그러니까 김경정이가 나쁘지 왜 소개를 시켜줘? 이거 후배를 죽인 거요. 자, 이 김경정이를 취재진이 만나러 갑니다. 아니 성 회장이고 뭐고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라고. 경정님 계실까요?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무슨 경정님 아니세요? 아니라니까. 피경감은 후배인 거 아니에요? 경정님? 씹을 거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요. 사망한 김 전 치안감은 전남 경찰청장 재임 시절 5명의 청탁자로부터 1억 500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간부급 5명 중 2명은 성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고 나머지 3명은 성 회장의 지인 전직 경찰을 통해 청탁을 의뢰한 혐의가 있다. 야, 그러니까 가운데에 성 회장이가 있어요. 이 성 회장이가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양쪽에 걸치는 거야. 무슨 경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아.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다 꽂아 넣어줘. 이런 식인 거네. 진짜 브로커네. 근데 심지어 얘네들끼리도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부탁을 받아요. 중개업자 얘네들은 중개업자. 다 어디서 받은 돈을 받아서 청탁에 청탁을 해. 와, 완전 청탁 카르텔이네 진짜. 그 당시에 인사가 이제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 근속 승진,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 4개 기준이 있어요. 문제가 된 게 심사. 그지? 이거는 어떤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무형이잖아, 무형. 점수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성적 갖다가 상사들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거죠. 승진 심사 기준에 보면 5호의 소속경찰기관의 장의평가와 추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틈새를 공략한 거죠. 지방경찰청장이 결재를 해야 끝나요. 그 단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추천을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또 그 당시에 그 사람 연결해줬으면 돈 줬을 거야, 안 줬을 거야? 라고 하면 안 줬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과연 장담할 수 있냐? 이거 단정 못 짓겠더라고요. 너무 쉬워. 돈만 주면 다 해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진하려면 지방청장한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브로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브로커가 지방청 인사권자와 내가 친분이 있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누구 갑니다. 누가 갑니다. 인사 발령받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알아. 내가 점 찍으면 그대로 되니까. 12월에 내정이 돼야 되는데 성 회장이 그 전달에 이미 알아버려요. 누가 된다고. 그리고 경찰들한테 승진을 부탁하고 하는 경찰들 있잖아요. 흘리는 거야. 누가 청장으로 올 거다. 와,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요번에 과장으로 누구 온대.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작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 아닐까? 씨발, 이거 우리나라 이거 아주 그냥 비리의 온상지구만. 아주 그냥 비리의 월드야. 아주 비리 월드. 심지어 경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봐봐. 경감은 원래
순경부터 시작하면은 23년 6개월이 걸린대요. 근속으로만 하면은. 근데 경정일 때는 경감에서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하되 따로 시험이나 심사로 도달할 수 있는 중위급 간부다. 성 회장이 개입한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경찰 인사청탁에는 무궁화 한 개당 1,0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와, 씨발 그냥 계급이 그냥 뭔 자격증 돈 내고 따듯이. 그러니까 요게 2,000만 원짜리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만약에 성 회장이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엄청나지네. 경정으로의 승진은 무궁화 3개는 약 3,000. 뭐 한 4개까지 보면 그때는 3,500 뭐 이렇게 좀 DC도 있나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줘야 된다면. 자, 경찰인데 제가 알았다면 저도 돈 줬을 거예요. 줘버리죠. 그게 뭐 일입니까? 그치. 월급의 단가가 달라지는데 지금 1,000만 원 투자하는 거 이거 2달이면 복구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싸. 승진 비용이 또 생각보다 1,000만 원이면. 그래서 이 청장들이 자기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은 1억 10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000만 단위로 이런 거래를 하는 거 좀 너무 금액이 납득되지도 않을 만큼 싸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거를 수시로 하니까는 저 싼 금액에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1,000만 원 갖고 흔들릴까? 지방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문점이잖아요, 그게. 골프같이 치고 술 먹고 이러면서 가정사, 자녀들 뒷바라지 이런 것들 쥐치작거리 해주고 이래서 신뢰관계 형성하고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혀 발을 뺄 수 없는 선에 딱 들어선 순간 그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둘이 통화합니다. 예, 어르신. 닥성준, 혹시 블루 같은 거 양주 있냐 너? 내일 쓰려고. 광주청장하고. 알겠습니다. 1,000ml짜리 하나 구해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어. 골프 회원권 사서 거기서 뭐 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그거지.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또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골프장에서 또 수질 관리 때문에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 회원권 같은 게 이게 가치가 꽤 됩니다. 거래용으로. 자, 그러면은 이 성 회장 이 새끼 씨발 어떻게 이 고위급 경찰들과 친해져가지고 어떤 매력이 있길래 뭘 무기로 삼았길래 이런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냐. 솔직히 돈 준다고 다 이런 뭐 꽂아주기 이런 걸 해줘요? 그래도 나랑 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같이 팀을 짜서 불법을 저질러도 저지르지? 어떤 매력이 있는 거요? 자, 30년 전으로 돌아가 성 회장으로의 변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밴드마스터 새끼 과거를 봅시다. 80년대 초거든. 그 낙원이란 데가 생긴 게 지금은 사라졌고 1층부터 2층까지 다 술집을 했어요. 유명했어요. 집합소였지 거기가.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고급이었네요. 일반인들은 못 가지. 특히 경찰들이 많았대. 단골 중에. 그땐 경찰청이 거기 있었어요? 그땐 경찰서라 그랬지. 경찰서. 막 쫙 깔리고 그랬지. 경찰이요? 범죄도 심했으니까. 근방에 순찰할 겸 경찰들이 좀 자주 다니는 일대의 술집이구나. 학교 앞 오락실 같은 느낌이구나. 1990년대 낙원의 밴드마스터였던 성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자연스럽게 경찰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냥 괜히 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런 건가? 술도 한잔 사고 괜히.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밴드마스터니까 경찰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뭐 물수건도 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면서 친해졌나 보다. 그러네 이 새끼가. 오키.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돼버린 거구나. 또 이제 딸랑딸랑 잘해주니까 경찰들이 좀 이쁘게 봐줬겠지. 그 중에 특별히 성 회장을 좋아하던 경찰이 한 명 있었대요. 박모 청장이라고 있어요. 20여 년 전 정도 올라가서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이때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 회장이 처음 어울리기 시작했고 박모 청장이라고 이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브로커인 거죠 사실은. 2000년대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박모 청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 회장은 경찰 인맥을 넓혀나갔다. 그 비결에는 작지만 지속적인 성 회장의 정성이 있다. 뭐 씨발 이제 금두껍이 막 이렇게 명절 선물 보내고 막 그랬던 건가 봐. 그분이 성 회장을 많이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병간호도 해줬어요. 경찰들 사이에서도 성완종이 의리 좋다, 의리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대. 봐봐, 이게 범죄와 전쟁의 최민식이랑 똑같아.
베풀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아. 그럼 이제 다들 성 회장 좋게 볼 수밖에 없지. 단순히 그냥 작은 일 하나 도와줬는데 막 술집 가가지고 풀코스로 쏴줘.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거 아닌데 이 사람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경찰들이 막 애국자라고 불렀대. 경찰한테 잘해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스폰서하는 사람, 밥값을 내주니까 애국자.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브로커. 우리 사회가 비리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순환보직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한 지역에 오래 못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 교사 카르텔, 군인 카르텔 생길까봐 여기저기 보내. 인맥을 안 만들게. 근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역 내에 항구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그런 도구로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어떤 무슨 일 생겼을 때 그 알이 뭐 누구 만나러 가면은 그분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지금은 이 일 안 해요, 이런 거 많잖아. 이게 순환보직제의 단점이에요. 담당을 일시적으로 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리에 옮겨버리면은 더 이상 내 일 아닌 거야. 근데 이거 이제 뭐 그 최종 결정권자들한테 잘 보이면은 뭐 모순적인 걸 이용해서 계속 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순환에 따라 근무하지만 공직자들이 오히려 순환의 의무가 없는 성 회장에게는 그게 기회가 됐다. 계속 교체되는 경찰을 계속 소개받으면서 인맥을 계속 넓힌 거야, 전국적으로. 성 회장이 전국으로 영업을 다닐 필요가 없었어. 나는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은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버리니까. 아이 대가리가 기가 막히네, 노인네가. 지방청장의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커버렸다. 성 회장의 호의로 보인 대가가 경제적 이익이 크다. 작은 규모의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 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성환종이 꽂아주는구나. 어떤 에어컨 회사 돈 크게 내가지고 이거 이제 경찰서에 깔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에어컨 업체들은 성환종에게 줄만 대면은 우리가 경찰 에어컨 다 넣어, 전국에. 그러면 에어컨 업체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성환종은. 야, 씨발. 성환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은 경찰 에어컨 사업권을 따는 약간 그런 결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에어컨만의 문제겠어? 정수기도 있을 거고, 그죠? 형광등도 있을 거고, 화장실 타일, 변기, 다지 뭐 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경찰한테 가가지고 좀 성환종 씨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돈 주고, 그 돈을 또 성 회장 주고. 그냥 씨발 아주 카르텔 거미줄이네. 아주 그냥 청탁 거미줄. 외연 확장을 한 거다, 사람을. 수사과장 바뀐 것 같은데요? 수사과장 바뀌었지 이놈아. 그러니까 바뀐 것 같은데 대하는 태도가 다르던데요, 저한테? 당연히 태도가 달라.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르지. 너는 나 없으면 임마 완전히 태도가 이상해져 버릴 것이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 보면은 건달들 영화 나올 때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무슨 투명한 아크릴 함 같은 거, 여기에 탁구공에다가 번호 존나 많아. 입찰권이잖아, 이거 투표로 뽑는 거. 근데 여기에 뽑아야 될 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섞어요, 차가운 거. 그래서 누구를 먼저 순번 줘서 뽑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카르텔로 청탁해가지고 꽂아주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사전투표 지금 한 100명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 내일까지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명함 줄 테니까 갖고 다니면서 해. 한 20% 넘으면 되겠다. 일단 저희 쪽은 1000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결과 좋으면 얘기라도 해주십시오. 얼굴 한번 볼게요, 저도. 아이고, 나하고야 뭐 매일 술 먹고 노는 친구인데 뭐 동무. 난 지금 선거 캠프 가봐야 되니까. 야, 이 새끼 씨발, 이 선거가 뭘까요? 2020년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주씨, 성 회장의 골프 모임 회원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 그 사람하고도 같이 골프 모임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과시한 것 같아요. 후보 출마할 때도 성 회장이 도움을 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알이 또 이제 이 주씨 만나러 가겠죠. 선생님, 주 위원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왜요? 나 오진수인데. 성 회장이 위원장님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안팎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도움을 주시는 걸로. 일절 없어요. 아니, 자기는 아니라며, 주씨가. 근데 일절 없다고 하는 것도 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가 맞지. 바보야? 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공정한 세상에서 공정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방구만 그냥 부르르 껴버리면 그냥 다음 주에 암 말기로 죽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확대해서 그래요. 아, 조까. 그런 건 아니야. 지역 기자는 주로 이제 목적은 사실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 성애장이가 뭐 돈도 많이 벌었겠지 이런 청탁을 주고 받으면서. 근데 이 새끼가 밴드 마스터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아마 이 사람 학벌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유난히 유명인들, 공직자들에게 집착을 했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는 인맥 자체. 그러니까 자랑도 했겠지. 컴플렉스에서 좀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네. 지역계의 전체의 애국자적 역할. 그럼 그 사람은 경찰만이 아닌 거죠. 지방자치단체, 검찰,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들과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성 회장은 경찰만 노리지 않아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까지 따냈다. 공사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전제를 했을 때 200억 규모. 과연 그런 업체들이 공사와 시공을 성실하게 하고 적절한 대가를 받았을까? 그러면 이것도 막 건설 분야니까 이런 새끼들이 뭐 자재비 충분히 써가지고 뭐 튼튼하게 하겠어? 부실공사로 당연히 이어지지. 결국 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도입됐을 때의 의도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인격적인 관계고 어디를 넘으면 이게 부패가 되는지에 정의를 내린 겁니다. 김영란법이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같은 일은 못 생겨요. 김영란법이 나왔으니까. 왜냐면은 3만 원 이상의 대접을 받으면은 공직자는 이거는 이제 증여다, 대가성 증여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경계가 모호해. 그냥 고위직 사람들끼리 고위직 사람이 그러면 고위직이랑 알고 지내지 누구랑 알고 지내냐. 이런 사람들끼리 뭐 선물로 친구야. 야, 뭐 추석이니까 뭐 고기 좀 보냈다. 근데 관우 세트 20만 원짜리야. 그럼 이게 사실 고위직 사람들은 내 아들 좀 꽂아줘 이런 의도인지 진짜 친구라서 주는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애초에. 왜냐면은 악용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김영란법이 3만 원으로 박은 거예요. 아예 씨발 그냥 친한 친구도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 김영란법에서 빠져있는 항목이 있대요. 뭐가 빠져있어? 탁시 1억 6천 경찰 지급 이렇게 내가 사진 찍어서 돈 줬거든? 여기로 다 보내면 된다고 해결된다고 끝난다고 나한테 보내라는 거야.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3개를 다 받는 건데 엄청 싼 거죠. 아니 저 지검장이 얘기를 해서 많이 받지 말라고. 예. 무슨 목사 일본다 해서 8억 줬어 나한테 여기 보내라고. 여기로 다 보내면 된다고 해결된다고 끝난다고 나한테 보내라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그래서 성 회장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 회장이 공직자들을 적지 않은 검은 호의와 성의를 뻗친 것으로 보이는 지금 현재 드러난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공범들도 존재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와 무너진 사법체계를 회복할 방법은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다 그냥 드러내야 돼. 그걸 수사부도 뭐 알지 않을까.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알게 된 이상? 승부 조작이 왜 나쁜 거냐면요. 과거에 이 내가 응원하던 이 선수들이 팀이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거잖아. 앞으로도 그래서 신뢰가 깨져버린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바람핀 남친을 한번 용서해준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필 거라는 그렇게 믿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수사부가 또 다른 성 회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이제 경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사를 깎아내는 힘든 일이라도 뭐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와, 근데 그 알이 지금 이게 이 사람들도 사실 다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만 들쳤어 지금. 검찰로 가지도 못했고 방송국의 사정도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없으면 좋겠지만 방송국장, 뭐 사장 이런 사람들 정치권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송국에 어떤 사장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에 반대되는 느낌의 프로들은 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 알도 방송사의 눈치를 본 건지 정치인 못 건드리네요.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정치인 이름 안 나오는 거 뭐 이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정치계에 분명 관련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다.
근데 이 정도 나온 게 어디야. 무슨 사업권 따내기, 뭐 기업들과의 관계 이런 거 다 가면 되게 넓을 거야. 그런 사건의 일부만 보여준 겁니다. 그 알도 뭐 제일 만만한 게 경찰이었나 보다. 압박받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알 리뷰 꽤 재미있게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는 분야였고요. 여러분도 우리 투르가 지금 3주째입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영상 보시고 어떻게 좀 바꿔라 피드백 좀 많이 넣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